지금은 우주시대 별박사로 통하는 이태영 박사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또 좀 지금 왔다 갔다 그래요? 네, 비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비 안 맞고 오셨어요? 살짝 맞았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천문학자인데도 그런 거 이렇게 못 피해가요? 그러니까 우주는 100km 위고요. 예, 비가 오는 것은 100km, 10km 아래. 그런가요? 예,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구름들은요, 저는 예. 잘 모릅니다. 아이고. 네. 우문에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허블 우주망원경이 작동을 멈춘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고치기 어려운가요? 네, 지난 13일 날 고장이 났죠. 일단 네. 컴퓨터 오류로 해가지고 지상 540km에 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 1990년부터 이제 작동을 시작했으니까 30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메모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백업 컴퓨터로 작동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백업 컴퓨터를 갖다가 작동을 시켰는데 예. 역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있는가 지금 2주가 넘어가지고 예. 이러다가 정말 허블 우주 망원경이 그대로 은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을 두고서 나사가 계속 원격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원격으로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또 예전에 우주 왕복선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고치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2009년까지는 우주 왕복선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1993년부터 한 5차례 정도에 걸쳐 가지고 우주 왕복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주인들이 우주 유영을 하면서 직접 고쳤었죠. 근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우주 왕복선이 퇴역이 되고 나서는 예.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예. 이렇게 오랫동안 작동을 멈춘 적이 그 사이에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는 자이로스코프라는 그 장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한 3주 정도 걸려가지고 고친 그런 적이 적도 있긴 있어요. 있었군요. 예.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한 4, 5일 정도 작동이 멈춘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정확하게 무엇이 고장난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면은 이제 좀 더 판단하기 쉬운데 뭐 3주 정도 걸린 적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컴퓨터들이 1980년대에 만들어진 컴퓨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주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우주 환경에 노출되면서 예. 30년 이상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고장 날 때가 됐죠. 우리 보통 컴퓨터 한 3, 4년 지나면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네네. 이제 올릴 망원경이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네.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훨씬 크죠. 직경이 한 6m 되는 망원경인데 네. 올 11월 정도에 이제 올라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2007년 정도에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많이 늦어졌잖아요.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이제 예. 올 10월 달에 한다 하다가 다시 또 11월로 연기가 됐는데요. 네. 아무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면 예. 어쨌든 허블 우주 망원경의 뒤를 이어가지고 예. 또 우주에 대한 많은 비밀을 밝히겠는데요. 최소한 더 몰라도 몇 달만 더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발견한 외계 행성이 한 1,700여 개쯤 되지요? 굉장히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것만.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러니까 것만. 현재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주 망원경들이 네. 4,000개가 넘는 외계 오. 행성들을 발견하긴 했어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 행성들에서 지구의 생명 흔적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하는 소리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네. 생각하면 그 행성들에서도 우리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행성에 만약에 문명을 가진 그렇죠. 생명체가 있다면 생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어떻게 조사한 것 중에서 네. 지구에 좀 더 가까운 한 300광년 정도 되는 이제 행성들을 보니까 가깝다는 게 300광년이에요. 우리나라의 지름이 한 10만 광년 정도 되니까요. 예. 그 중에 이제 과거 5,000년, 향후 5,000년 정도 내에 지구를 갖다가 발견할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 2,000개쯤 되는데 그중 지난 5,000년 동안 지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한 1,700개쯤 된다.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앞을 지나게 되면 약간 태양빛이 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외계 행성 발견할 때 주로 다른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갈 때 예. 살짝 빛이 약해지는 거 예. 그걸 보고서 행성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잘 들으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네. 조금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해야 할 네, 것이 네, 네.
행성과 태양. 예. 그러니까 뭐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죠. 예. 태양 같은 경우는 지름이 지구보다 한 100배 이상 큰 거고 어허. 보통 수소가 모여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려면 네. 태양 질량이 한 8%에서 10%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목성보다 훨씬 더 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볼 수가 있죠. 그걸 별이라고 별이라고 그러는 하죠. 거죠. 항성이라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지구 같은 행성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지구가 태양 앞을 지나게 되면 네. 살짝 햇빛이 검은 그림자가 지니까 그렇죠. 줄어들게 되겠죠. 예, 예. 빛이 약간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 주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주기로 어느 정도 크기의 행성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네. 또 그 행성에 대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대기를 통과하고 나온 빛을 통해 가지고 대기의 성분이 무엇고 오. 거기에 또 어떤 생명체의 징후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것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근데 별들도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앞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네. 지구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외계 행성이 만약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예. 과거 5,000년 동안에 한 1,700개 정도에서는 예. 지구를 저기쯤에 생명체가 있을 만한 지구가 있다라는 아니, 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제 지구가 있다는 것은 발견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 지구에 네네. 우리 같은 이런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중에 이제 100광년 이내에 드는 것이 한 75개쯤 돼요. 1,700개 중에. 네, 1,700개 중에서 네. 한 75개 정도는 100광년 이내에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라디오 전파를 그러니까 이 발신하기 시작한 게 한 100년 됐거든요.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그렇죠,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디오 전파 같은 것도 또 외계로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강한 수신 기능을 갖고 있는 안테나가 있다고 한다면 예. 지구에서 오는 이런 전파 신호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떤 과학의 흔적은 그렇죠. 지구에서 발사된 전파를 통해서 찾을 그렇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어. 지구 대기의 성분을 통해 가지고 네. 여기에 산소가 얼마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파를 발신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00년이 됐기 때문에 네. 예전에 주디 포스트가 나왔던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주 재밌게 봤죠. 거기도 이제 우리의 라디오 신호 나가는 게 막 나오면서 외계인이 그거 보고서 연락 오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전파 신호를 통해 가지고 지구에 또 고등 문명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텐데 네. 아무튼 우리가 외계 생명체 찾는 것처럼 네. 외계에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천체가 예. 있다라고 한다면 또 예. 고등 문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저기에 지구라는 곳이 있구나. 거기에 고등 문명체가 있겠구나 예. 하는 걸 또 찾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기술로서는 아직까지는 100광년 이내에 예. 전파 신호를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외계 행성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예. 발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가끔 무서워해요. 뭐 그러다가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티브 호킹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우리의 존재를 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알 정도의 문명이면 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거고 그렇다면 지구에 와가지고 네. 오히려 호의적이 아니라 예. 상당히 좀 지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고 과학 네. 문명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존재를 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평화를 믿습니다. 네. 미국의 버진 갤럭틱사가 우주 관광 허가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돌아오는 7월 20일 날 블루 오리진이라고 해서 네.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우주 관광을 하기로 했죠. 뭐 직접 타고 가겠다. 하고 했죠. 근데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5일 날 유인 비행을 처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 아직 블루 오리진은 유인 관광을 하지 않고 마네킹만 실험을 한 상태에서 네. 첫 번째 유인 비행을 제프 베이조스가 간다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시험 비행을 사람이 타고서 80km 이상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 관광을 하겠다라고 미국 연방 항공국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우주 비행을 관광 비행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원래 계획은 이제 아직은 조종사가 타고 4명의 시험 비행을 승객 태워가지고 예. 시험 비행을 한 번 더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CEO가 네. 리처드 브랜슨이 타고 갔다 오겠다. 거기도 직접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굉장히 이 열정적이고 네. 아주 그냥 도전적인 분이거든요.
내가 제프 베조스보다 나중에 갈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먼저 가자 먼저 이거예요? 가서 7월 4일 날 네. 미국 독립기념일에 어.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7월 4일이면 얼마 안 며칠 안 남았는데요. 남았죠. 그래서 예. 이제 7월 20일은 제프 베조스가 예정돼 있는 거고, 네. 그건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제 우주선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이 커다란 항공기가 한 13km 정도 올라가서 네. 거기서 이제 공중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80km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활주로에 활공하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과연 7월 4일 날 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먼저 갈 것이냐, 예. 아니면 좀 더 안전이 답보된 다음에 제프 베조스 뒤에 갈 것이냐. 근데 네. 이렇게 재벌 CEO들이 우주를 먼저 갔다 오면 그만큼 안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손님을 모으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아무튼 다음 주 방송이면 그 결과를 일단 우리가 알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과연 리처드 브랜슨이 예. 모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미국의 스타트업이 우주 관광용 기구를 띄우는 데 성공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리처드 브랜슨이라든가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타고서 80km에서 100km 정도 올라갔다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기구를 이용해서 우주 관광을 한번 해보자. 어허. 그래서 이제 높이가 한 200m 이상 되는 커다란 기구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여기다 이제 수소를 채워가지고 띄우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100km 이상 올라갈 수는 없고 예. 한 30km 정도, 한 33km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성층권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2시간 정도에서 올라갔다가 그곳에 한 2시간 정도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한 30km 이상 올라가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니까 잘 보이겠죠, 지구가. 그래서 지구를 관찰한 다음에 다시 또 2시간에 걸쳐 내려오는 거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뭐 로켓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근데 기구를 타고 30몇 킬로를 갔다가 6시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과연 사람들한테 이게 안정감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랬을 경우에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처드 브랜슨의 우주 여행하는 비용이 지금 25만 불 받고서 예약을 한 600명 이상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한 12만 5천 불 정도 된답니다. 그래도 예. 한 14, 5억 정도 하겠, 1억 4천, 한 1억 5천 정도 되겠죠. 네, 네. 그 정도 비용을 받고서 한 30몇 킬로 올라갔다가 6시간 여행하고 오는 거거든요. 30몇 킬로 올라가면은 뭐 저 기압이라든가 산소 마스크 이런 건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필요해요. 그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더라도 산소 필요한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예. 8kg 정도인데 8킬로. 8848 우리 많이 외웠던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33km 올라가니까 밖으로 나올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밖에 보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장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창이라든가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바깥을 내다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구를 타고 우주를 갔다 오는 이런 사업도 이 2023년에 유인 비행을 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로켓을 타고 갔다 오든 아니면 기구를 타고 갔다 오든 한 33km만 올라가더라도 지구가 둥글다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그래서 예. 저는 항상 그 지구가 평평하다 주장하는 분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이런 분들 돈 열심히 버셔가지고 우주 여행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억 4천만 원 정도라면은 어떻게 좀 열심히 지금부터 모아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전이죠. 예. 아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녀올 테니까 안전을 보고 저도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해도. 네, 전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중국이 2033년에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네네. 그럼 이제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화성에 로봇 화성에 이제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네. 로봇을 작동시킨 두 번째 국가가 됐죠. 미국에 이어서 올해.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람까지 보내겠다. 근데 2033년에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34년부터 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 우주인을 보내겠다. 2년 간격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는 주기가 거의 2년 2개월 만이에요. 예. 2년 2개월마다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면서 이 화성에 로켓을 우주선을 보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나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한 2030년대 말 정도에 유인 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전에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예. 아무튼 일단은 먼저 그 전에 로봇을 먼저 보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서는 대규모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이 25일 날 바로 며칠 전이죠. 네.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예. 아무튼 우주 굴기를 아주 줄기차게 주장하는 중국 2033년 유인 화성 비행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2033년 이제 1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 R&D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네, 이제 우리나라 사실 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우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네. 1년 예산이 한 수천억 정도 됩니다. 예. 여태까지 가장 컸던 우주 사업이 이제 누리호 만드는 거 한국형 예, 발사체 예. 한 1조 5천억 정도 들었는데요. 3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우주 R&D 사업을 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 한국형 GPS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내비게이션 쓰는 분들은 GPS의 도움을 그렇죠. 많이 받고 있죠. 예. 근데 이제 GPS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상 사태일 경우에는 GPS를 이용 못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든가 유럽연합, 중국, 일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런 GPS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지리적인 상황이 좀 그러니까 네. 독자적인 이 KPS라고 하는 예. 이 위성 확보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3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앞으로 14년간 예.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위성 확보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네.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한 14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의 이제 차들이 예. KPS 시스템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올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GPS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줄겠네요. 모르죠. 이제 어느 게 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뭐 전시라든가 특별하게 위급 상황이 와가지고 GPS나 쓸 수 없을 때 네. 우리의 시스템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양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